이 종목은 대체 왜 이랬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로 펩트론 보겠습니다. 1월에 열린다 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 회사가 또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요. 얼마 전에는 G3BNT였나요? 똑같은 이슈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곤 했었는데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7% 넘는 상승이긴 한데 이내 이것은 연속성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16,800원 오늘은 올라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무선 이어폰이요. 이것의 확대가 2차 전지 이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무선 이어폰 안에도 조그마한 2차 전지가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그 사용 시간을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할 거잖아요. 당연히 2차 전지의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러면 관련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보이긴 한데 솔브레인은 다양한 이유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5% 이상의 상승. 후성, SK머티리얼즈도 2에서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볼게요. 신고가 기록이죠.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3%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쉬나 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신용 판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용카드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연평균 한 6에서 7%대의 성장세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 삼성카드는 46,60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흐름 괜찮죠?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이니 당연히 그 아래 중소형 부품주들 다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TCK는 11% 강세, 유니테스트나 테스 같은 종목들도 최근 한 5,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들 이렇게 흐름 좋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어떤가 또 궁금하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략을 좀 챙겨볼까 해요. 이렇게나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56,000원대도 뚫어버렸고요. SK하이닉스는 9만 원도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는 두 종목 나란히 신고가고요. 내년에는 디램 고정 가격이 올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될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합니다. 은행 건설주들도 나란히 볼게요. 어제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고가주택이라는 기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전방위적으로 다 막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현금 있는 사람만 15억 초과하는 주택 사라, 이것인데요. 은행주들, 건설주들 관련된 대책 나올 때마다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액트로라는 종목도 볼게요. 차기 갤럭시 시리즈에 액트로의 것이 아니라 광학줌이라는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카메라에 줌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디지털 줌 기능이 아닌 광학줌이라는 거예요. 렌즈를 이동시켜서 화면을 확대를 한다는 건데 특징이 화질이 안 좋아지는 거, 이걸 막는다고 하네요. 액트로가 중국향 광학줌 모듈을 납품한 바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또 꼽히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살짝 돌아선 모습입니다. 어떻게 볼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이야기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봐주세요. 난리 났습니다. 두 종목의 그냥 불이 아주 붙어버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의 크기를 네. 불문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마지막 불 끄셨던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조금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2017년도에 신라젠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네. 임상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팩 400 임상 이상 소식을 하고 계속 상승을 하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끝에 폭삭. 가서 상승 끝 무렵에 가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승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항상 마지막은 화려하더라고요. 상승이
계속 상승이 이루어지다가 끝에 가서는 뭐 삼성전자 그래서 상한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한가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항상 끝에 가서는 변동성이 급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추경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안 좋았던 결과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이거는 매수의 영역이라고 하실 분이 계시다라면은 참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도리어 무슨 어떤 근거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과 지수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갭이 세 번째 계속 발생되면서 갭으로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한 논리를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지속이 되려면 갭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갭이 발생되면서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거래량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고점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은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해소에 대한 네. 부분들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대형 수출주들, 이런 IT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그 이슈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업황이라든지 종목보다는 시장의 상승이 크다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춤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찌 보면은 그 액면 분할을 하기 전 고점인 57,500원대 아마 여기서는 조금 주춤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뭐 좀 주춤했었다가 다시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또 지속이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뭐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따라가도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그거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여기서 매수 의견 못 들 것 같네요. 올 진짜 하반기에 삼성전자 지금 차트 이제 묵묵히 보고 있으니 화려하긴 했네요. 네.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들려주신 전문가님들 네.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신고가이니 다 팔지 못할 거면 그냥 반 정도 팔고 일단 보자라는 네. 시각들.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도 지금 매수는 아니다. 네. 뭐 나중에 가더라도 조금 네. 보자라는 시각. 이 방송에서 말씀을 여기가 아니구나. 그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헷갈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 네.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근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상승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아마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상승가 주춤할 수 있는 자리가 아무래도 전 고점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상승 목표치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반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전고점에서 주춤하다가 신고가가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붙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에 대한 지수에 대한 판단, 뭐 종목에 대한 판단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또 시그널이 온다 네. 하면 그렇죠. 그때 알려주세요. 따라가야죠. 네,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 조금 더 보십시다. 어쨌건 오늘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종목이긴 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은행주, 건설주 나란히 볼 텐데요. 어제 뭐 부동산 대책 관련한 이슈 머금고 뭐 어제도 출렁, 뭐 오늘도 출렁,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자꾸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업 쪽으로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규제를 한다라는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사람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제재하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학습은 얘기도 했지만 자율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 은행주 건설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건설주에 대한 주가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10억 이상, 그리고 저는 홍남기 부총리 이분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투기자로 알겠다. 네.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런 돈 관점을 많은 생각해보면 사람만 왜 집 그런 사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쟤는.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 네. 여담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규제라는 부분들은 뭐 좋은 예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빠요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규제 이슈로 인해서 은행주보다는 아마 건설주가 더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은행주 같은 경우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건전성이 올라가고 연체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단지 건설주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정책이 저는 솔직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 주택사업연구원에 보시면은 2021년까지 서울, 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별로 해가지고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잉인지 아니면 부족인지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까지 수요 부족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가 뭐 통계가 그 제도 재작년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파트가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10년 이내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봤을 때 이 30만 원 안에 깨끗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겠죠. 그러면은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주택 공급이 또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가만인데 공급이 축소화되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경기도 쪽에 30만 원 정도 지어가지고 분산을 시킨다. 정작 서울에서 집을 사고 싶은데 경기도에 집을 짓는다. 그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지금 2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지금 정책으로 잡힌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내 네. 집 마련이라는 꿈이 네. 있었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 이 말조차 꺼내기가 힘든 시기가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않았나. 뭐 신혼희망 타운이 행복주택이 매입인데 평생 뭐 전세 월세 사는 하실 것도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1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네. 거. 왜냐하면 다음 종목이 탑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팀장님. 네. 액트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좀 화가 나가지고요. 좀 이 화가 종목은 나가지고요. 왜 좋다라고 보시는 네. 건지요? 그 간단해요. 우리가 폴더블폰 얘기할 때 예전에 네. KG바텍이라든지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KG바텍 같은 경우 흰지 부품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필름 수혜가 있다면서 최근에 주가 잘 갔었잖아요. 근데 액트로 같은 경우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라 그래가지고 뭐 보정 기능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지만은 DSLR에 있는 광학 기능은 없어요. 줌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삼성전기라든지 하웨이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아하.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하웨이의 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뭐 액트로 같은 경우 양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는 활짝 웃겠죠. 어허. 그래서 그 새우가 네. 제가 볼 때는 액트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폴더블폰 경험을 보더라도 액트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가 있다라는 판단에 탑픽주로 준비했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이 종목뿐이네요. 오늘은 액트로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한번 눈여겨봅니다.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요. 타이밍 한번 잡아보고 앞으로도 지켜볼게요. 위대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 가장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현선물 시장에 모두 들어왔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 강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도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양질의 반등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IT 투톱이 견인하는 시장이고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좀 소외받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을 하느냐, 또 IT 투톱이 어디까지 고점을 높이냐가 될 것 같은데요. 마감가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2%의 강세고 2100선 코앞에 두고 거래 마쳤습니다. 2195.67포인트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이 0.9%, 1% 가까운 강세를 주면서 거래 마칩니다. 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코스피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50.56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환율이 다시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후장 들어서 환율이 급격하게 막판 들어서 살짝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강하게 안정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0.5% 하락이고요. 1,166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일제히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중국이 어제장 경제지표 3가지 모두 다 잘 나왔고 미국발 훈풍까지 받으면서 3,000선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옵니다. 현재도 1.3%의 강세고요. 3,024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0.4%의 강세로 24,066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항생지수도 현재 중국 따라서 1%대 강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지수가 27,804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인공 단연 IT, IT 투톱 또 중소형 반도체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자세히 체크를 해보시면요. 미국 마이크론이 19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3% 넘게 급등으로 마감이 지었습니다. 또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지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투톱이 나흘째 52주 신고가 동반해서 경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6%의 강세를 주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56,700원이 종가로 찍히면서 고점을 종가로 형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정말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7%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 5.6%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윗골이 살짝 달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9만 원 선 뚫어냅니다. 92,8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IT 투톱 따라서 중소형 반도체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조금 특징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공정 쪽으로 보시면요. 테스와 원익 IPS 오늘도 나란히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익 IPS가 2% 가까운 상승으로 35,7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DB하이텍 우선주는 오늘도 쭉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DB하이텍 우선주 결국 상한가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격대 한번 가득 채우면서 68,900원까지 고점 터치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소부장도 굉장히 잘 갑니다. 솔브레인이 5.4%, 동진세미캠이 후장 들어서 탄력 더욱더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꽉 찬 장대 양봉 그려내는 모습이고요. 8% 급등입니다. 16,8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인 IT 투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일제히 빨간불 강하게 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좀 소외받는 섹터가 바로 앞서 들으셨던 건설, 은행주 될 것 같은데요. 종가 역시 시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펼치면서 은행주들은 이제 대출이 안 나오면서 이자를 못 받게 되면서 은행주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 신축 아파트 건축을 막다 보니까 건설주도 역시 수익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가장 많이 빠지네요. 2.2% 하락하면서 5만 원 선 내어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7,950원까지 밀리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하나금융주주,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도 역시 파란불 강하게 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건설주들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현대건설 1.6%, 태영건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일성건설도 5.3%까지 급락하면서 1,330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종가를 체크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강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5,542억 원까지 강하게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팔아냅니다. 268억 원 매도하는 모습, 개인은 5,286억 원까지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 181억 원 사들이는 모습,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개인홀로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 그리고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였는데 하지만 기관이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크게 두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한번 크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오늘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밀려있던 대형주들을 오늘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S51, 포스코 같은 종목들, 한전, KPS까지 최근 많이 밀려있는 대형주들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 2.5%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좀 많이 저점 구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2.5% 상승하면서 12만 2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SOA 그리고 포스코가 2%대 강세를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2%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12만 원 선 내어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DBI텍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바이오 오늘 장중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와 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딱 보이실 것 같습니다.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내면서 주가 역시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반면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1%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 기아차도 현대차와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갈린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LG화학도 1.3% 외국인들이 팔아냈고 주가도 방향 밑으로 틀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KTNG가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레포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반면 외국인들은 오늘 가장 많이 판 종목이라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